자, 우리 정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 지난주에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에 기대되는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폭우 피해가 너무 커서 맞아요, 너무 컸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종자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우와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후 변화에 의한 그러한 어떤 이 피해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구나라는 네. 분석들이 오늘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우리의 이 기후 변화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근본적인 어떤 대응의 변화, 기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수사와 관련돼서 특검, 네. 종교 시설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막 하고 뭐참 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예. 예. 보니까 오늘도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번 주에도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상황상 예, 쭉쭉 나갈 것 같아서 특검이 예, 이 특검 관련 뉴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다시 또 다뤄보고요. 자,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주목했던 이슈, 주목하는 이슈 어떤 예.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도 사실은 좀 그 못 보던 그 수사의 방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예. 그러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뭐 수사 인원도 타 특검에 비해서 적고 제기됐던 의혹이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이제 쟁점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 줄은 몰랐는데 종교 뭐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제 거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실상 그쪽 바닥에서는 언터처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단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서 종교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네,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또 있다, 어떤 특검. 수사를 할지 그리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고 동시다발적이어서 네. 꾹 참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예. 번에 몰아치는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기대가 된다라기보다는 마땅히 인사 조치가 좀 내려져야 될 인물 한 명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누구죠? 어제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고 지금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 네. 이 사람이 과거가 아니고요. 올해 초에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야만의 민주주의란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근데 확인을 못했을까요? 이 책에 예.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있고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서 책임질 게 없다. 이런 실제 깜짝 워딩이 놀랐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 오늘 보니까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대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일단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인사 네. 추천을 한쪽 라인과 인사 검증을 하신 분들 일단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본인이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정도의 그 워딩이 그런 마음을 먹은 있었다면 사람이 돌아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잘해집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고 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네. 국민통합비서관을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저에겐 큰 저도 충격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PD 누구의 목소리로 우리 영식당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해외로 한번 트럼프입니까, 시선을 또? 돌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아침부터 어유 트럼프군요. 그쪽 트럼프. 시간에는 아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하셨구나. 트럼프가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Hello, 저는 Trump President. 건방지게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Korean 매너 어긋납니다. 내 컴백한 지 6개월 지났습니다. 미국은 정상적이고 훌륭한 나라로 회복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가장 you're fired.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만 전화 왔습니다. 이시바. 이시바. 아까 욕하는 줄 알았어. 야 임마 너 선거 졌다며 그렇게 잘하지 그랬냐 임마
뭐라고 좌시할 수가 없다. 끊어라. listen, I can't listen. 듣자 하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첼시 우승 트로피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Thank you. 알겠습니다. 트럼프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끝. 멕시코하고도 안 좋던데. Oh my God. 멕시코 얘기하지 마십시오. 멕시칸 치킨도 안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은 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폭우 얘기 좀 더 해보죠. 진짜 많은 피해가 좀 발생하고 주말 동안 또 가평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 군데에 지금 많은 피해,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뭐 방시에터 지금 사망자, 실종자가 꽤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 뭐 종합해가지고 나온 보도들도 네, 지켜보면 지금 이 호우 피해가 극심해서요. 네, 일단은 중대본과 소방청이 집계한 내용을 보면 거의 15명에 가까운 이제 사망자가 네,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실종자가 12명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기 오산, 가평, 충남 서산, 당진, 경남 산청. 근데 경남 산청이나 이쪽의 사망자가 더 많아요. 경남 산청이 많아요. 8명으로 일단 집계가 됐고 엄청 내렸어요 비가. 실종자는 광주 북부에서 2명, 가평에서 4명, 산청에서 또 6명이 나왔고 일단 구조 작업과 구급 작업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되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실종자 수색을 더 이어가야 되고 또 이 피해 복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제 1차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비가 그치고 나서 네. 하루 반짝 이제 복구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밤에 비가 왔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호우가 집중적으로 지역들을 대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이 기상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초반에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이례적인 폭우가 또 지역별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설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피해도 1,920건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건축물, 농경지 침수도 2,234건으로 파악이 된 네.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축구장으로 보면 한 4만 개 축구장의 그 면적 네. 해당할 정도로 침수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이미 한 상황이어서 네. 이제 앞으로의 복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를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행정안전부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네. 되겠죠.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러한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여러모로 지금 민생과 관련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이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지방에서 피해를 당한 측면들이 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구와 관련된 지원들을 빠르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감면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한 번에 비가 내리는 양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있을 거잖아요, 도시에. 그렇죠. 예를 들면 시간당 뭐 70mm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런 설계가 이제는 이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들이 지금 다 생긴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쏟아붓는 양이 뭐 과거와는 다른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늘려서 이번 기회에 좀 이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춘 이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 변화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지금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이 계획까지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오, 김민석입니다. 오, 야. 김민석 총리, 야. 제방 유실, 도로, 주택, 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리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새벽에 일하느라 바쁩니다. 네. 이 총리가 원래 좀 무게감이 있었지만 저 총리가 초콜릿 음료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쪼꼬민석이어서 조금 민석이요. 쪼꼬민석 새벽 총리 김민석 무게감이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언제 비아냥을 어쨌든 최대한 복구에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일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총리 일부라고 해서 올리시던데.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은데요. 제국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열심히 계시니까요. 예. 어.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자, 뭐 장마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는 찜통 더위 또 계속되고 또 소나기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자, 지난 정치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지명 철회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제 논문과 관련된 논문. 이런저런 뭐 제자 논문을 뭐 가로챘다, 표절을 했다, 예. 그리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제출했다 이런 거 관련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자녀 유학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고, 이게 불법적 소지가 있는 불법인 네. 그러한 유학을 보냈는데 과거에, 그리고 예. 또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총장 시절에 리더십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이게 시원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이 한 축에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해소가 안 됐으면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게 해소가 안 됐지만 능력과 철학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인사청문회에서 능력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알아야 될, 숙지해야 될, 그리고 분명히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이 실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실용이 실력이만 있었다면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실력도 없다. 실용이 우선인 그러한 정부 입장에서도 네. 이 실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은 네.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명 철회를 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임명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우상호 정무석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그 기류 자체가 일단 네. 임명수순으로 임명수순으로 가는 예.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는 네.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낙마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진숙 후보자뿐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건 나머지 후보자들 관련해서 일단 다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라는 응답을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일단 임명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 윤리 차원의 어떤 뭐 망신 주기라든지 네. 뭐 마녀 사냥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특별히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네. 그쪽에 대한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른바 갑질 뭐 이제 이런 그런 논란과 관련돼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 여론이 형성돼 있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자신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철회하는 것은 뭐 교육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일단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된다라는 전제를 하면 정치를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될 정치 생명이 좀 쉽지 않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차기 공천이라든지 강선우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미래 정치의 가능성도 대통령 스스로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또 만약에 철회를 한 걸 뺏어버리는 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뺏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 스스로가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와는 다르게 그 부담이 좀 더 적은 쪽을 선택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라고 보고요. 2명 다 낙마시키는 방법, 2명 다 밀고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선택해서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는 여야 모두에게 뭐랄까 명분을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네. 경청을 하는 과정을 일단 대통령이 밟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낙마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론의 어떤 뭐 반응도 충분히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역 불패가 됐긴 됐어요. 이재명 정부의 모든 문제는 인사 실패로부터 기결되는 거죠. 맞아요. 모든
지금 법도 어기고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장관 후보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저는 이거 정동영 후보자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자꾸 왜 그 다른 그 뭐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꾸 왜 그 북한 주적 타령을 왜 자꾸 국민의힘 물어보는지 의원분들은 모르겠어요. 노동부 장관한테 뭐 중요합니까? 주적이나 물어보고 아니 이거라도 해. 그럼 노냐? 아무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이 지금 이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적만 물어보면 뭐 주적이 뭔데요? 그러면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북한 오늘부터 주적은 당신이야. 못해요. 오늘부터 못해요. 주적은 박지훈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기현 의원 예, 오랜만에 좀 그럼 나오셨어요. 노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인사 1기 내가 거의 구성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 처리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이제 무난하게 아마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뭐 무난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 인사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평을 하면은 네. 철학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장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철학이 막 드러나기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다 각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뭐 정동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네.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 철학에 대한 찬반을 논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대외 조건을 보면은 그것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겠구나. 이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비록 청문회 자리에서는 그게 실효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주적 얘기만 하니까. 주적을 자꾸 물어보니까.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옛날에 뭐 이런 활동했냐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니까는 네.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어떨 거냐 이거 확인이 안 된 거지만은 그렇죠.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은 고용노동부 이미 장관 예상이 그쵸? 가능하죠, 사실. 시켰다. 예. 이건 뭐 뭔가 하겠구나 이런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과기정통부 후보자 AI로구나 이런 게 네. 이제 실용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실용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은 이제 남을 거거든요. 어쨌든 논란이야 간에. 뭐 이거 없어지지 그렇죠. 않을 거예요. 그 요거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보좌관 갑질 문제다. 그럼 이거는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좀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좌진의 갑질 문제라는 게 그냥 언론 통해서 문제 제기되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보좌진들의 민주당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어줘야 되고 네. 그럼 요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봤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요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선우 장관이 되면은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의혹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여가부 장관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가부 장관으로서 훨씬 더 업무를 잘 해낸다라는 이제 그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명을 했을 때도 여가부도 좀 실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것도 분명한 차를 갖고 간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만든 에너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원전 2개 더 짓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어쨌든 국회가 합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러면 또 당에서도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세우는 요 에너지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 믹스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간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또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관급 인사가 좀 됐는데 뭐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네. 지금 뭐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인사혁차장 됐는데 그럼 눈에 띄는 게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같이 요 인선 배경하고 같이 요번 예. 인선 다 좀 평가 좀 해주시기 뭐 바랍니다. 기자 출신이고 네. 이제 그 전직 의원을 지냈고 또 지역구가 이쪽이잖아요. 전북 쪽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새남군 개발청장에 임명. 군산에 이제 본인이 네, 출마하고 맞습니다. 싶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적합한 인사를 골랐다라고 보고요. 네. 뭐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언급을 보면은 이제 폭넓은 경험이 있는 분이고 언론 행정 입법 전반에서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미디어 전략에도 강점을 보일 것이다. 이제 뭐 결국 과거 거쳤던 직무들 전반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이제 이런 인선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인데 군산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분이었고 네. 하다 보니까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내정한 것이 결국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설들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수밖에 것 없겠죠. 같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홍준 석좌 교수를 명지대 석좌 교수를 국립중앙박물관장. 뭐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유홍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역사 학자이시고 관련돼 가지고 과거 뭐 책 같은 것도 보면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책을 네. 다 이미 내신 분이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도 함께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인물들과 관련된 평가도 좀 뒤따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지난 정부와 이번 이 내각을 비교한다라는 건 저는 뭐 사실 큰 차이를 대통령과 총리에게서 보거든요. 총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긴 한데 네.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또 윤석열 정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워낙에 실력 미달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요. 예.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으로 일단 일기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장악할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분들이 뭐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이런 어떤 그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통령이 장관보다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하고 그러니까요. 각 부처에 대한 그 정책 이해가 더 높기 때문에 국무회의 때마다 장관들이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그 뭐 지점들이 많이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네, 국민 모두에게 갑질하려는 강선우 후보자 임명 이거 금방 까먹고 지나갈 것 같죠? 국민들은 누구나 대부분 갑질 한 번씩 당해본 우리 박영신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예? 우리 갑자기요?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 상처는 국민들 향해서는 오래 갈 것입니다. 본인은 갑질한 적 없습니까? 저는 갑질을 당해봤죠. 제가요 전 직장에서요 정말 소름 많았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은 바로 자기들끼리 밥 먹는다 그러고요. 뭐만 하면은 제로 콜라 준비했다고 아니, 윽박 그거는 지르면서 갑질이 아니고 왕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느 떠드는 게 어느 나라 매너입니까? 그 그리고 제가 수사관들한테 갑질 안 했어요. 제가 뭐만 하면은 자기 와이프 제보를 생일 파티한다고 기다립니다. 얼른 가버리는 뉴스 그러니까 토마토에 그것도 제보를 갑질이네. 해주십시오. 네, 그 왕따를 당하신 것 같고 그 왕따가 아니죠. 네, 구분할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상사로부터의 갑질 당하신 적 없어요? 그 상사 있잖아요, 상사. 상사로부터 갑질당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껴드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껴드시는 말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과거 상사의 그 말씀 좀 검찰 그만하시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갑질을 끼어들었습니까? 제가 언제 끼어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껴드리시면 제가 언제 아니 끼어들었습니까? 그 과거 검찰 그 상사로부터 저기 선배로부터 갑질 당하신 적 없냐고요? 어차피 답변 그 못할 정도로 거예요.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라방 보겠습니다. 즐겁게 보겠습니다. 라방. 네, 구독, 재밌게 보고 좋아요. 있습니다. 아니 또 그 김의겸 새만금 청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요? 네, 누가요? 아니었나요? 누가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요? 누가요? 알겠습니다. 네, 정도 한동훈 가름하시죠. 대표님 가보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자, 한동훈 대표 나왔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부터 짚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 순회 경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충청, 영남 두 군데 다 승리를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초반의 승리 요인 앞으로도 남아 있긴 합니다. 권리당원하고 뭐 국민 여론조사 남아 있는데 초반의 승리 요인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메시지가 첫째로 이제 선명한 부분이 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메시지가 선명하다. 그렇죠. 내란 아무래도 세력. 예. 그렇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박찬대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커버하고 대통령과 이제 메시지를 맞추고 이런 거, 대통령과 캐릭터를 맞추고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네.
물론 정청래 후보도 그렇게 가는데 역할 분담론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대신에 싸우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메시지가 이제 강경론으로 이제 좀 강경론으로 쏠리는 게 분명히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원 및 지지자들은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만약에 싸우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좀 강하게 싸워질 잘 것 싸울 같다.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쏠리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로 또 준비 자체를 정청래 후보가 더 오래 했죠, 사실. 네. 며칠 더 빨리 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네. 것도 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 한 것까지 합치면은 더 많죠. 쭉 네. 해온 게 있으니까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만약에 예를 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호가 예를 들면은 뭐 정청래 후보를 밀어주자라고 했으면 더 크게 쏠렸을 것이고 네. 근데 또 박찬대 후보를 밀어주자라고 하는 쪽이었으면 또 완전히 뒤집혔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이기는 쪽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조건을 다 합쳐보면은 이 정청래 후보가 원래 유리한 조건에서 스타트를 한 건데 그러한 조건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당원 이 여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의원도 있고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사실은 거기서 핵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경세 판세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변수가 될 그러니까요. 것은 맞고요. 워낙에 또 많은 당원들이 수도권에 계시기 있으니까, 때문에. 권리 근데 또 당원들. 근데 과거에 살펴보면 대선 때 호남 지역위원장 쪽을 맡아서 하신 분이 또 정청래 후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이 개표 상황을 저희가 득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청래 후보는 뭐 인플루언서형 정치인이다. 네. 워낙에 또 이제 그 뭐랄까. 언론 매체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간 보여줬던 그 이미지라는 게 강력한 어떤 개혁 리더십 이런 게 있다라고 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저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느냐라는 네. 차원의 안정감 쪽은 박찬대 후보가 좀 더 안정감 차원에서는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 이 그 두 지역 경선, 그 충청과 영남 지역 경선을 일단 언박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저 많이 개인적으로 났어요. 좀 많이 놀랐고요. 다만 이 지역 판세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이 반등 모멘텀이 생기면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희가 지금 이쪽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정인 지금 친길게가 입당하면 우리 당은 불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 제가 혁신하는 당대표가 친길이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그 김수미 씨 조용히 하세요. 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원수입니다. 김한 길이에요? 그런 썩은 적폐 개그 그만하시고 저는 반미 개그 그만하십시오. 자 불지옥이든 어디든지 당원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불지옥에도 철봉 있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철봉하면 운동 됩니다. 뜨거운데. 아주 철봉이 됩니까? 열 전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뭔 소리입니까? 아무튼 그 전환기 씨 받아들이는 거 찬성입니다. 찬성. 예. 아이씨, 아재 개그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재 개그 한번 해주세요. 예, 그 혹시 덥잖아요. 네. 그늘에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해 피해서. 해 피해서. 오 네. 재밌네.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거 웃어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도 그 편향적이면 안 돼요. 예. 사회자도 입당할래요. 아니요. 전환기 씨가 입당하면 됩니다. 국적이야 돼요. 예. 국적 나를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왜 큰 소리 냅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우리 그 뭐죠? 박지훈입니다. 노지훈 씨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사랑합니다. 인철수 의원님. 야.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좀 이어가 보죠.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전당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뭐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또 주말간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뭔가 계산된 건가 이렇게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누군 출마 선언하고 누군 불출마하고 어떤 계산입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엉망진창이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네. 지난번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대선 출마를 할 때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40% 넘겼잖아요. 그렇죠. 아깝겠죠, 그게. 그렇죠. 아깝겠죠, 완전히. 그리고 뭐 그 여전히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면은 누구 지지할 거냐 여론조사해 보면은 높게 나오고 네. 그냥 내가 나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항상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당내 조직의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당내 조직의 이런 셈법에서는 누가 지지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윤 주류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 지난번에 한덕수 씨하고 단일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김문수 전 장관이 내가 단일화 할게요라고 하고 출마해놓고서는 단일화를 안 했다. 뭐 엉망진창이. 네, 말을 안 듣지 않느냐.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당 대표 되면은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얘는 것인데. 물고문도 견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무슨 단일 한답니까?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인데. 타겟 그린진 예, 사람입니다. 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돼요 지금. 예. 다 관등성면 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김문수 지지를 못 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누구를 지지할까를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엉망인 게. 그 누구를 지지할까 생각하는데 나경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경원은 아닌 거예요 또. 나경원 아니면 누구를 할 거냐. 그래서 장동혁설이 지금 이제 네. 장동혁 지지설이 막. 근데 장동혁이라는 분은 원래 또 이게 왜 장동혁이냐. 원래는 친한계라고 한참 원래 그러다가.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좀 있었는데. 네, 왜냐 또 이분이 최근에 윤 어게인을 열심히 또 이 훑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역시 이 친윤 주류가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윤 어게인 이 세력에 요 입맛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게 또 어렵다 이렇게 봐서 윤 어게인과 요즘에 접점을 늘려온 요 부분을 높이 사서 네. 장동혁을 밀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또 전한길 씨가 들어온 이런 맥락이라는 게 그게 이제 또 전한길 씨는 내가 나가면 되지 않아 이런 입장이잖아요 자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최고위원을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당 대표도 나갈 수 있어라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로는 석 달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나갈 수가 없는데 또 이것도 근데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은 나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대요 또. 네. 근데 그 결정을 해주기는 또 만무하다. 네.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뭐- 전환기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전환기를 또 입당을 시키냐 마냐 이게 논란도 되고 뭐 분당의 가능성까지 얘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일단 뭐 끝나거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극심해지면은 네. 분당의 가능성이 더 대두는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노선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전환길이라는 인물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극우 연대와 한쪽에서는 이제 반극우 연대가 형성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 길게 언급하셨던 안철수 의원도 잠깐 나오셨지만 한동훈 후보를 만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또 만나기 전에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 한동훈 후보가 안 후보를 만나기 전에 네. 유승민 의원을 또 만났다라는 거예요. 의원이요? 어제 또 채널 A 보도를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뭔가 그 상식과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우리가 상식과 합리를 갖추고 있는 반극우 연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의 연대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혹은 뭐 장동혁이 뭉칠 가능성, 혹은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이 뭉칠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도가 형성돼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겠죠. 근데 이 80대 20이라는 현행 룰로 봤을 때는 당원들이 과연 과거의 윤석열 세력과 손절할 마음이 실제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미지수고요.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만 상당히 좀 저는 뭐 비상식적이고 반합리적인 결정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다로 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I believe 그댄 곁에 뭐예요, 없지 이거? 모스탄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갖고 나왔어요? 아유, 우리 편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살, 모스탄 살이 대사님. 붙었나? 왜 이러지? 아유, 제가 간 수치도 문제고 뭐 거동도 읽어요? 편지가 왔어요. 예. 모스탄? 편지?
다 꼬부랑 말이야. 영어로 돼 있네. 못 알아봅니다. 디지얼. 아무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뭔 그걸 소리야? 눈물납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못 해가지고 자유수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라도 해야지 운동을. 조사 잘 받으시고요. 아, 모스탄 땡큐. 모스탄. 잘 터져요. 알겠어요. 자, 모스탄 얘기를 마무리로 자, 우리 영식당도 제가 마무리를 한마디 하고 짧게요. 싶어서. 네. 바이든 때는 분명히 세계 무역의 수호자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쪽 사람이 왔다고 착각을 하고 저렇게 글로벌주의가 이 세계를 망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저런 황당한 사람이다. 저렇게 자기 유리할 때 맞춰가지고 다 거기에 맞는 용어를 동원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 모양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